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팍! 한 방에 부숴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로 코칭의 범위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라이프 코칭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일상의 경험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분들이 매일같이 치우시지만 또 치우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금방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저 쓰레기들을 한번 내가 치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제가 이걸 치워봤었는데 그 경험을 이제 제가 뭐 작가이기도 하고 감히 블로거이기도 해서 그런 글을 미리 이제 생각이 떠오르면 그 경험들을 글로 쓰거든요. 가끔은 그걸 이제 강의 소재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제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 말로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글 읽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말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코로나19 덕분이기도 하고요. 애완견 덕분이기도 한데요. 외부 출강이 아무래도 보통 때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겨서 이런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한 모퉁이만큼은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은퇴 이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덕분에 강아지 산책도 좀 많이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교대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 녀석들이 온라인 계약하고 또 학교 계약을 하니까 거의 전부 다 제 책임이 다 되는 거예요. 한 달 내도록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요. 아이 뭐 이때다 어차피 산책 나가는 거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냐면 또리예요, 또리. 근데 원래는 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리를 지켜라 할 때 도리 있지 않습니까? 도리거든요. 강아지로서의 도리를 지켜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제가 준영이 아들 이름도 유진이 이름도 제가 다 장명하는 거 보고 지었는데요. 근데 실제로도 이름 때문이지 이 녀석이 참 도리를 잘 지킵니다. 근데 이제 억양이 받침이 없으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닉네임으로 또리라고 부르거든요. 뭐 잘 다른 강아지를 봐도 먼저 으르렁거리거나 이러지도 않고 사교성도 잘 좋고요. 말도 너무 잘 듣고 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소파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보통 강아지는 다 소파에 올라오잖아요. 이 녀석들도 원래는 어렸을 때 많이 물고 올라왔었는데 제가 훈련을 통해서 안 올라오게 하니까 아주 유순하게 그런 것도 잘하는 것 같아서 참 도리를 잘 지킨다 이름 잘 지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몸짓 언어나 이런 것도 잘합니다. V 이러면 이런 것도 하고 코 하면 코도 하고요. 손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하는데 유튜브에도 출연하면 좋겠지만 환경 구조상 그냥 말로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자막이나 영상이나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잘 들어보시면 삶에서 어떤 좀 작은 울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집에만 두기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1일 1 산책 목표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하루 종일 비만 오지 않는다라면 비 오는 날도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특정한 시간대를 피하면 산책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산책을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매일 10리터짜리 봉투를 기왕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런 결심을 아내한테 처음에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당신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금 비아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괜스레 쓰레기 봉투값만 많이 나가지 않느냐고 이렇게 걱정하길래 사실 쓰레기 봉투값 여러분 아세요? 이게 동네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 동네를 검색해 보니까 10리터 봉투가 430원이더라고요. 이게 계산해 보면 12,900 얼마지? 12,900원이네요. 맞네요. 12,900원. 그래서, 뭐, 그거,
30일 동안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피하고 하면 거의 20일에서 25일이니까, 그 정도 하면 10,000원이거든요. 25일을 나가도. 충분히 돈 안 든다. 이 정도면 뭐, 10,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짠돌이 예전에 나이가 드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일주일 동안 10,000원으로 생활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 더 좀 유용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 쓰레기를 줍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청결상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최근에 뭐 바이러스도 있고 하니까 손장갑을 끼고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손장갑을 한번 끼고 해봤습니다. 일단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내가 거기에 또 이 비닐 장갑 하나라는 쓰레기를 더 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쓰레기가 있으니까 이 다른 쓰레기로 예를 들어서 아주 지저분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주워서 버릴 수가 있고, 내가 이제 1시간 정도만 보통 산책을 하니까 1시간만 이게 주의하면 되고 1시간 손 씻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하다 보면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모양이나 형태도 제일 제각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아지 변을 이렇게 주워서 버릴 때가 제일 마음이 흐뭇합니다. 한 무댕이 이렇게 딱 버리고 나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아내는 제가 비위가 약하다고 그런 거 정말 주울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게 좋으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가 있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 정도는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변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불쾌하죠.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어느 순간 조금 쌓이게 됩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인가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법칙인지. 어쨌든 이게 에너지가 하나가 쌓이고 나면 불쾌한 에너지가 계속 있다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상황에 이렇게 분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이제 분출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치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도 혹시나 밟고 지나가면 얼마나 또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무더기 치우고 나면 마음이 무릇해서, 오늘 쓰레기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쩔 때는, 뭐, 네 무더기, 5무더기를 다 할 때도 있긴 한데요. 하루에 뭐, 보통 한 2~3무더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레이저 눈빛으로 보려고 많이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치우고 싶어도 좀 치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닥에 붙은 좀 작은 종이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해서 손톱도 이렇게 긁히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담배꽁초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담배꽁초들이 이렇게 바위 틈에 있는 것들은 꺼내기도 막 어렵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산책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이렇게 동시에 막 줄 수가 없어가지고, 담배꽁초는 그냥 정지해 있는 상황이면 하나씩 하나씩 줍기는 하고요. 그러는데 사실 저도 젊은 날에 담배를 폈었거든요.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아마 젊은 날에 수도 없이 담배를 저도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의 마음도 들고, 제가 평생토록 이 쓰레기 그 중에서도 담배꽁초도 계속해서 버려나갈 마음을 먹으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진짜 별의별 쓰레기와 별의별 형태가 다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음식 드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하고,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쓰레기 형태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꽁꽁 숨겨진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커다란 물건 뒤에 이렇게 막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안 보이는 틈 같은 데 이렇게 구겨 놓은 쓰레기라든지, 하수구 이렇게 밑에 창살이 이렇게 있긴 한데 보이는데 주울 수는 없는, 손으로 닿기 어려운 데 가득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 줍기도 어렵고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어떤 풀어야 될 숙제나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핸디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문제사항이나 고민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유보하거나 숨겨두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것처럼 꽁꽁 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막 그런 것들이 숨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숨긴 건지 아는데 나중에는 내가 숨긴 것조차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과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는지를 이제 자신조차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풀 수 있겠어요?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단점이든 흠집이든 뭐 고민이든 풀어야 될 숙제든 핸디캡이든 사실은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저도 젊은 날에는 제가 가졌던 핸디캡들, 가난이나 무능함이나 이런 말재주가 없는 것조차도 끄집어내지 못했었는데, 썰렁함들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끄집어내기 시작하니까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혹시나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그런데 막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그냥 대로에 편안하게 버려두시면 저 같은 사람이 치우거나 청소부들이 편하게 치울 수 있으니까 끄집어내시고, 혹시나 고민이나 이런 분 있는 분들도,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는 고민 상담가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까지 뭐 한 달에 100통씩에서 10,000통 이상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어떤 사람에게든 고민을 이렇게 토로해 보시고, 또 그분들이 다 또 좋은 답변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모자란 답변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고민을 끄집어냈으니까 이 어떤 삶에서 마주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않고 잠궈 놓으면 도저히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내가 어떤 기분이 드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로지 강아지하고 쓰레기한테만 집중하고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런 거에 사실 개의치 않았거든요. 마음을 좀 정화시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운동한다라는 생각으로 죽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개의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끔 지나가시는 분들이,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 큰일 한다. 야, 이렇게 우리 동네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이 양반 착한 양반이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칭찬을 해주니까 조금 부끄럽고 이래서 저도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냥 웃고 마는 경우도 있고, 저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되게 저한테도 위안이 되죠. 사실은. 사실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뿌듯함이 이제 있는 거죠. 아마 어쩌면 그런 감정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아내가 가끔씩 듣기도 해서 기분 안 좋느냐고 물어보면, 기분 좋죠. 누가 칭찬해 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욕심이나 이런 어지러운 마음도 사실은 저는 조금 정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어느 날은 보니까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의 어떤 기분의 일정 부분을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히어로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이제 다 채우고 버리거나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손에 없을 때 딱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쓰레기는 있는데 치울 수가 없을 때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 망토 안 입고 나온 느낌 있잖아요. 쓰레기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TV 광고를 봤는데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젊은 청년들이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딱 주워오는 장면이었었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이 커다란 바다에 그 쓰레기 몇 개 줍는다라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청년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내가 걸어온 길은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딱
제 마음에 딱 다가오고 딱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행동 생각들을 잘 표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제가 이제 쓰레기를 주우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결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줍거나 기부하거나 여행하거나 어떤 연애를 고백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아마 있을 거예요. 시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기부가 뭐 아주 돈을 많이 쌓은 상태에서 기부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작게라도 하나씩 될 때마다 이렇게 기부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아동하고 국내 아동하고 벌써 한 너댓 명 정도 후원을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매달 고정적으로 10년 이상이 벌써 넘었네요. 가쁜 자랑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랬었는 것 같은데요. 좀 특히 성실하거나 인내심이 있거나 착실하신 분들은 막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여행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성실하게 인내심 있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자기 보상 차원에서도 중간중간 여행 가도 되거든요. 작은 여행도 즐기시고 좀 크게 오랫동안 했다라면 지금은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또 여행이 있었을 때 자기 보상 차원에서 가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뜨문뜨문 중간중간 그렇게 자기 보상해서 해도 되는데 꼭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뭐 사랑을 고백할 때도 뭔가 갖춰지고 나서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면 그렇게 바로 나중에 늦추지 말고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절대 안 해야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방송이었거든요. 제 아이디어나 제 생각에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책으로나 강연으로 쓸 수 있는데 왜 이걸 무료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것도 시대의 흐름의 트렌드상 자기 생각이나 이렇게 솔직하게 표출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대 흐름이기도 하고 좀 늦기도 했지만 에이 이참에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시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뒤로 늦추지 말고 일단 시도하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도 블로그 방문자는 막 10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유튜브는 100명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조회수 안 와도 구독자 한 사람도 저에게 너무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제가 정말 열심히 좋은 이야기들 해나가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겁내지 마시고 도전해 나가시고 오늘 하루도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셔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